안녕하세요. 공부할 랩 조이쌤입니다. 오늘은 이상치 제거와 결측치 처리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공통의 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샘플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 삼아 데이터 처리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습 이후에는 본인의 데이터로 실습한 내용을 응용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습 데이터와 강의용 슬라이드, 참고자료 등은 아래 링크에 있는 패들렛에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니 샘플 데이터도 다운받으시고 자료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A 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치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센서 데이터나 자연과학의 측정에서는 이상치가 자주 심각하게 발생하지만 설문을 통한 응답에서는 일부 수치를 입력하는 값 외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히 박스 플롯을 활용해서 이상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을 SPSS로 불러오겠습니다. 엑셀 파일의 첫 번째 행에 변수명이 들어있고 성별을 제외한 변수명에는 띄어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PSS로 불러와 변수 보기 탭을 열어보면 변수명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지고 레이블에는 원래 변수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셀을 활용해서 설문을 코딩할 때 참고하세요. 먼저 학업 스트레스 변수에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 데이터 탐색으로 가셔서 학업 스트레스 1, 2, 3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변수를 클릭한 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맨 마지막 변수를 클릭하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 필요한 변수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를 선택할 때 유용하겠죠? 선택한 변수를 종속 변수 칸으로 옮겨줍니다. 가운데 화살표 버튼을 눌러도 되고 하나씩 드래그해서 옮겨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결과창이 뜨는데요.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박스 플롯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응답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는 박스 플롯인데요. 가운데 지난 선이 중위수, 네모 박스의 아랫부분이 1분위수, 네모 박스 윗부분이 3분위수, 맨 아래와 위에 있는 선이 극단치 경계입니다. 이상치가 있을 경우 경계선 밖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상치가 발견되지 않네요. 다시 분석, 기술 통계량, 데이터 탐색을 눌러 기존에 설정된 변수들은 왼쪽으로 옮겨주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 변수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결과를 보니 182번, 149번, 102번 케이스가 심각한 이상치로 확인되네요. 가장 극단적인 이상치인 182번 케이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24이면 현실적이지 않은 값이죠. 이제 이 값을 제거할지, 케이스를 통째로 제거할지, 다른 값으로 변환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케이스 제거가 가장 편하지만 이 응답자의 다른 응답 내용이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값만 제거하거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몇 시간 단위로 범주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코딩 변경할 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측치 처리입니다. 결측치 처리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결측을 확인한 후 결측값을 지정해주는 실습만 진행하고 추후 별도의 영상에서 결측값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 분석, 기술 통계량, 빈도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별부터 수업 이해도까지 모두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정은 이후 실습에서 다루기로 하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결측치를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표에서 결측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별, 수업 이해도는 결측이 없지만 학업 스트레스 1, 2, 3 변수에는 결측치가 많이 있네요. 각 변수별 응답 분포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측은 모두 시스템 결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보기 탭으로 가서 결측치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스템 결측은 모두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에서 이상치와 결측치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딩 변경, 다중응답 처리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